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0일 수요일 밤 9시 46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좀 다른 반응을 보이긴 보였죠. 물론 둘 다 상승 마감이에요. 숫자는 코스피도 상승 마감이고 코스닥도 상승 마감인데, 근데 이제 보시면 코스피는 갭상승 했다가 음봉으로 밀린 모양이고 코스닥 시장은 갭상승 출발해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에 따른 해석이 조금씩 뭐 달라는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 내용을 보면 일단 갭상승 출발했죠. 그러니까 어제 옐런 의장이란다. 그 차기 재무부 장관 대정자인 옐런이 그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 미국이 상승 마감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누군가 갭상승 출발시킨 이후에 하루 종일 팔았다라는 게 일단은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상승 마감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냅다 안 좋은 쪽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상승 마감이라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이고, 보시면은 그 417자리, 418자리를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안에서 결과적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박스권 고점이 430이고 박스권 저점이 417이니까 요 안에 있을 때는 크게 어떤 기대를 하지 마라. 요거 위쪽으로 돌파 한착하거나 이거 아래쪽으로 붕괴시키면은 뭐를 생각해야지, 일단 이 417, 430 박스권 안에 있으면은 특별히 뭐 기대를 하지 말자, 좀 냉담하게 쳐다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결과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놀았던 거고, 물론 이 430대의 저항도 확인했지만 아래쪽 417대에서 있는 지지력도 확인을 한 하루가 됐습니다. 뭐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고점, 뭐 1월 11일 날 만들었던 역사적 고점, 1월 15일 날 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어쨌든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이런 추세적인 모양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417이 붕괴되어야지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417이 아직 붕괴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요. 하여튼 어제 그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 마감했는데, 뭐 지도 닭 붙었다고 아무튼 코스닥도 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좀 자세한 내용을 뭐 조금 더 이제 그 코스피를 좀 아무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추세선은 요거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끄을 수 있을 겁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라인들을 잠깐 확인을 해 보시면은 요런, 잘못 눌렀네. 예,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거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 추세선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추세선에 맞고 밀렸다라고도 어쨌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조금 뭐 작게 보자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일단은 코스피는 어떠한 수렴형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7 아직 붕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뭐 방향성은 알 수 없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 어떤 방향성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뭐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예를 들면 좀 다른 데서도 힌트를 받아보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면서 힌트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변동성 지수하고 환율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도 좋지만, 이거는 이제 달러 선물인데 요거 봐도 좋지만, 그 기왕이면 역외 환율 요걸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역외 환율, 한국 원화 역외 환율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것들. 자, 환율 쪽 보시면은 제가 그 며칠 전쯤, 어제쯤이었나 이틀 전쯤이었나 말씀드린 게, 원화가 단기 고점 뭐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화가 이 단기 고점, 뭐 고점 테스트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뭐 원화가 내려오고 주식시장이 올라오고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어디에서 원화가 다시 반등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고만 오르고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원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물론 여기 9시간 8분 이 봉이 완성되기까지는 9시간 8분이라는 시간이 현재 녹화하는 당시에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9시간 8분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이런 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눈에 띄는 것은 이 아랫꼬리 부분이겠죠. 아랫꼬리 부분을 좀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강조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이렇게 상승 마감하고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이 아랫꼬리가 굉장히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주식시장은 급하게 흘러내릴 수도 있겠다. 만약에 여기서 원화가 이렇게 여기서 저점 다지고 곧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면은, 곧바로 튀어 올라가면서 그 말씀드렸던 1103원 돌파 한착하고 조만간 1110원도 돌파 한착하고 이런다면은, 얘가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저는 그래도 조금 좀 버벅버벅 하지 않겠냐 했는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쉽게 나와버리고 여기서 빨리 반등을 한다면 주식시장의 조정, 주식시장의 하락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급하게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원화 이 모습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원화가 생각보다 약해요.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눈에 좀 두드러지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 현재 요 그림만 보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 각도로 오르고 있었잖아요. 요 각도로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가파르다.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얘가 양봉의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마감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 달러와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원화의 약세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조금 더 강하고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예상보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보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만약에 원화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아랫꼬리에서 이렇게 그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강조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저거 위쪽으로 보다는 아래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요건 이제 환율의 측면에서 본 거고, 그 변동성의 측면에서 봐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변동성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워낙 특이한, 몇 년에 한 번 있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같이 상승하고,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변동성 지수가 살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요즘 어떤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면은 변동성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제가 오늘 아침 영상 제목에도 써놨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옛날에는 하루에 막 4%, 5%씩 움직였다면은 요즘에는 이제는 0.2%밖에 안 움직이지 않냐.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아침에 그렇게 드렸었는데, 실제로 변동성 지수도 오늘 어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쌍고점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앞으로 쭈루시 내려온다라면은 상승의 힘은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은 뭐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는 갈수록 가팔라진다라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오르기 위해선 변동성 지수가 더 올라야 되는데, 변동성 지수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저렇게 비리비리하고 쌍고점 만드는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것만 보고도 일단 시장의 힘은 많이 약해졌지 않겠냐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뭐 가봐야 돼요. 물론 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추측 정도 해보는 겁니다. 아직 417 선물이 417과 430 박스권 안에 있지만, 원화의 모습, 달러 인덱스의 모습, 변동성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좀 아래쪽이지 않겠냐,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뭐 살짝 던져보는 겁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무튼 옵션이 계속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1% 상승 마감했고 0.25%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물론 풋옵션이 더 많이 죽었겠죠. 풋이 많이 죽었는데 콜도 같이 죽고 있다, 콜도 힘이 많이 빠지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 풋옵션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 풋옵션들이 보면 양봉 나온 친구들도 있고 뭐 도치형이라고 해서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이런 모습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어떤 글쎄요, 일단 도치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가와 종가가 같은 뭐 이런 모양들은 어느 정도의 좀 지지력이라고 어느 정도 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 이야기하는 건데 도치형, 시가와 종가가 같은 이런 식으로 십자 모양이 나온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루 종일 올랐지만 위에서 이렇게 누군가 파는 힘도 강했고, 하루 종일 뭐 또 장중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누군가 아래에서 받치는 힘도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싸웠는데, 하루 종일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동점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다?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죽고 있던 풋옵션이 도치형 하나 나왔다고 지지력을 형성했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 별 5개 만점 중에서 뭐 한 별 2개나 3개 정도의 어떤 신뢰도를 갖는 되는 거죠. 뭐 그래도 지지력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한 별 2개, 별 3개 정도의 어떤 신뢰도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죽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내일도 안 죽고, 내일도 이렇게 뭐 십자봉으로 이렇게 여기서 내일도 어떤 도치형 봉으로 여기서 지키고, 아니면 뭐 내일도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뭐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 보인다면은 이제 훌륭한 지지력을 완성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약간 뭐 이런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풋옵션이 보시면은 물론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약간 이 도치형 모습이나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도치형 모습이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도치형 모습을 쉽게 말해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 뭐 이 정도. 교두보는 마련했지만 그 교두보는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시정지했다, 풋옵션이 죽다가 일시정지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의 어떤 지지력으로서 좀 의미가 있으려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 보면서 저 가격대를 계속 지키면서 안 내려가는지, 값이 안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고버스 차트 뭐 굳이 안 봐도 상관없겠지만 좀 잠깐 보면은 일단 어떤 지지력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약간 신뢰도는 낮지만요. 어디가 지지력일까요? 현재 제 생각엔 여기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35원, 2036원, 뭐 하여튼 요 정도, 2040원이라고 할게요. 2040원 자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1월 8일부터 해서 한 달 내내 어떤 뭐 지지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뭐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죽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2040원 뭐 이 자리를 계속 안 깨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코스닥 인버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접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든가 변동성 지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래쪽으로, 이거 지수가 시장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겠는데 라는, 좀 이번에 반드시 아래 방향으로 가겠는데 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은, 좀 강하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쨌든 2040원 자리를 거의 한 달째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믿고 여기서 매집을 해 보시든지요. 매집해 보시다 2040원 붕괴되면은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매집해 보실 분들은 2040원 라인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집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저는 전 조금 더 안전하게 최소 여기 최소 요날의 음봉, 1월 8일날 나왔던 이 음봉의 시가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2200원은 뭐 돌파 한창 해주고 나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나가다 보니까 고버스가 한 달째 2040원을 지키고 있길래, 거의 한 달째 2040원 지키고 있길래 한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은 뭐 통하긴 했었죠.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4,000 얼마더라? 4,350원인가? 여기를 지금 보시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켰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신뢰도가, 제약업종 지수가 죽으니까 신뢰도가 좀 높지 않겠냐 그러면서 슬슬 매집 사인 드렸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좀 어떤 시세를 주긴 줬죠. 약간 이런 그림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징적인 거, 1월달 들어서 각종 고버스나 인버스나 이런 친구들이, 각종 인버스 친구들이 일단은 저점을 좀 지지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 제약업종 지수가 좀 이제 단기 낙폭과대, 그죠? 121선까지 깼었으니까 121선까지 깨고 일단 살짝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하락 추세 들어선 거죠. 제약바이오, 제약업종 지수 단기 하락 추세 들어왔고 넥라인 붕괴된 상태입니다. 뭐 쉽게 반등을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오늘 양봉 나오긴 했지만은 아무튼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들어왔다라는 점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튼 좀 이미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요 정도 봐오면은 될 것 같고요. 미국 봅시다. 미국은 어젯밤에 S&P는 그 3795라고 말씀드렸죠. S&P는 3795 못 넘었고 나스닥은 12900을 돌파 한 장 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대응은 조금 달라져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가 그 트럼프의 임기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인가요? 21일 날이라 해야 되나? 한국 시간으로 21일부터 해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뭐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하여튼 지금 시장은 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라인들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뭔가 하시고 싶으시면 이 3795 정도는 S&P 붕괴가 돼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900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0.3% 정도 갭상승 출발했었고 S&P도 좀 갭상승 출발했는데 글쎄요, 장중에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밤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치적인 이벤트, 진짜 도장 찍는 거죠. 진짜 마지막 어떤 땅땅 확정을 찍는 그런 이벤트가 오늘 밤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오르고 있다면은 미국 지수는 갭상승 출발인데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거 가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 나오게 된다면은 S&P 지수 현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물이 바로 여기 전고점 부근까지 딱 갭상승해서 여기 언저리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언저리에서 출발한다면은 물론 뭐 오를 수도 아니면 다시 그대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아무튼 좀 시간이 가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어떤 우리가 인버스를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말씀드린 기준들 뭐 3795, 뭐 12950 최소 그런 자리는 붕괴시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어디나 뭐 한 12450대는 붕괴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3665 이런 자리 붕괴시켜야 된다 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저런 모습 보이면 변동성은 상승하지 않을까요? 왜 키보드가 입력이 안 됐지? 변동성을 한번 잠깐 볼까요? 변동성은 일단 오늘 빠지고 있네요. 오늘 변동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22대에서 어떤 이런 그 저점이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이거를 오늘 지지할지 붕괴시킬지 오늘 테스트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모양은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죠. 방향성이 어디로 터지는지 잘 보시고, 방향성 터지게 된다면은 하여튼 대박이 날 수 있겠죠. 한 더블 정도 목표치 보시면 되겠죠. 보통 변동성 지수는 20에서 40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게 보통이니까, 작년부터 해서요. 지금 현재 22 부근이니까 다음번 오르면 한 40분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더블 정도 목표치는 잡고 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오늘 어떤 지지력 보이긴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 그냥 생각이고요. 그거는 오늘 밤에 결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이든 그 취임식 이벤트가 어떤 시장의 재료로서 잘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될지는 저도 잘 감을 못 잡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조금 좀 지켜보다 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지금 밤 10시 5분인데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어쩌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이든 취임식 지나고 나서, 아니면 뭐 바이든이 취임식에서 뭐라 하면서 시장 방향이 확 틀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밤은 아무튼 조금 보다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이것도 한 번씩 체크 잘 하시고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제 본격적인 시세를 좀 주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 조정 중이다. 뭐 작게 보면 얘도 뭐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가 치솟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야기하는 뭐 금융위기의 시작이 뭘까? 뭐 야 중국에서 올까? 뭐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슈로 터질까? 다양하게 고민들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은 주식시장은 어쨌든 돈 때문에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꺾이거나 이러고 싶으면은 돈의 논리를 들이대는 게 추세를 죽이는 데 가장 확실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세 상승장을 그 이상한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도 정배열을 만들고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내는 게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어떤 통화정책 부분이거든요. 어떤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움직이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제가 뭐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올해 안에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이게 결과적으로 채권금리 움직임 때문에 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만 잘 보고 있어도 충분히 어떤 예측 신호는 되지 않을까. 요것만 잘 보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래저래 좀 이야기를 해봤고 참 비트코인 한번 오늘 재밌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지만 이거 뭐였죠? 어젯밤에 제가 라인 그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다. 삼각 수렴형이고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조만간 이거 삼각 수렴 다 했으니까 방향성 정해질 건데 어디로 튈지 잘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현재로서 방향성은 아래쪽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게 주는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를 자산으로 저는 뭐 인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비트코인이 이 전반적인 시장 과열, 어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큰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종목이라고 인정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가 방향성이 삼각 수렴 해놓고 위쪽이 아니고 지금 아래쪽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어떤 시장 방향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대장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이고 지금 버블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번 10년, 12년 상승의 대장이 누구였냐? 테슬라, 비트코인, 그리고 반도체 지수 뭐 이 정도가 주도주지 않았냐? 얘네가 주도주였는데 테슬라하고 반도체 지수는 이제 조만간 이제 오늘 밤 11시 반에 개장하면 봐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인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심상치는 않다. 뭐 이 정도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좀 나가 노는 거는 좀 그만하고 아무튼 요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래도 조금 좀 집중을 하고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바이든 어떻게 뭐라 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지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